유방암에 진단되어서 오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이 내가 왜 유방암에 걸렸는지입니다. 국내 여성암 발병률 1위인 유방암은 매년 환자 수가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한 질병입니다. 다른 암들과 달리 초기 증상이 눈에 띄지 않아 알아차리기 어려운 암입니다. 오늘 닥터 DJ에서는 유방암이 무엇이고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대 여성입니다. 작은 가슴에 콤플렉스가 있어 가슴 수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슴 수술을 하면 유방암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정말 가능성이 높나요? 가슴 성형술은 1895년부터 시작된 생각보다 오래된 수술입니다. 처음부터 지금과 같은 보형물을 넣은 것은 아니고요. 처음에는 유리, 고무, 양털 따위 등을 넣었지만 생각보다 성공적이지 못했다고 합니다. 1964년에 프랑스의 에이런 박사가 생리식염수 같은 실리콘 보형물을 발견하고 난 후에 젤이 들어간 현재와 같은 5세대 보형물들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가장 많이 쓰이는 보형물은 실리콘 보형물이죠. 이런 보형물의 안정성에 대한 논란은 보형물이 발견된 이후 가장 첨예했던 1999년도를 거쳐서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의학의 진리는 언제나 데이터가 쌓이면서 변화하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보형물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유방암의 위험도를 높이거나 발견을 늦춘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긴 합니다. 보형물을 넣었다고 해서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유방암에 많이 걸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아주 드물게 0.004%의 드문 확률로 림프종을 유발할 수가 있고 대부분 텍스처형 보형물에서 발생합니다. 따라서 현재 텍스처형 보형물이 아닌 스무스형 보형물을 이용한 가슴 성형을 받으셨다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유방암의 원인은 무엇인가요? 유방암에 진단되어서 오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이 내가 왜 유방암에 걸렸는지입니다. 예전에는 연세가 많은 할머니 분들이 남편이 속 썩여서 제가 스트레스 때문에 유방암이 생긴 것이 아닌가 하는 질문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최근에는 사이 좋은 부부들이 훨씬 많아서 그런지 그런 질문들이 많이 줄었는데요. 그래도 여전히 본인이 유방암에 걸린 원인을 찾아내고자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유방암이 특별히 무엇 때문에 걸렸다 하고 말할 수 있는 인과관계를 가진 요인은 사실 드뭅니다. 가장 유명한 것이 안젤리나 졸리처럼 브라카 유방암 유전자를 가지는 것이죠. 하지만 실제 유방암 환자들 중에 브라카 유전자 변형이 있는 환자들은 5에서 10% 내외입니다. 그 외에 위험인자로 인정받고 있는 것들은 고령, 폐경 후 BMI가 30이 넘는 비만, 젊은 여성에서 BMI가 17보다 낮은 매우 저체중, 높은 에스트로겐 수치, 프로게스테론이 함유된 호르몬 요법, 당뇨, 13세 이전의 이른 초경, 늦은 폐경, 유방암의 가족력, 흡연 등이 있습니다. 의외로 카페인이 유방암에 안 좋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현재까지는 관련이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유방암 증상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유방암의 가장 흔한 증상은 만져지는 단단한 고정된 종괴입니다. 간혹 유방이나 유른 피부의 발적, 피가 섞인 유두 분비물, 겨드랑이의 임파선이 만져지는 증상, 5% 미만의 적은 확률로 통증으로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기 유방암 같은 경우에는 혹이 잘 만져지지 않고 무증상으로 오시는 분들도 아주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검진을 꾸준히 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30대 후반의 임산부입니다. 모유 수유를 안 하면 유방암이 더 많이 발생한다고 하던데 정말인가요? 출산도 늦은 편이라 유방암 위험이 높다고 해서 걱정이 됩니다. 모유 수유가 유방암의 위험을 낮춰준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2002년도에 란셋이라는 아주 저명한 저널에 실린 논문에서 5만 명의 유방암 환자와 9만 명의 유방암이 없는 여성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알아보는데 실제로 모유 수유를 한 여성이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4% 정도 유방암의 위험도가 낮았다고 합니다. 모유 수유를 하시게 되면 4% 정도 유방암에 걸릴 위험을 낮추실 수가 있겠죠. 그 위험도가 적다면 적고 크다면 큰 정도이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시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검사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크게 유방 진찰, 유방 촬영술, 유방 초음파, 유방 MRI 등이 있습니다. 진찰은 자가 진찰과 의사의 진찰이 있을 수가 있고 유방 촬영은 유방을 눌러서 X선 촬영하는 방법입니다. 수술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유방암 수술만 놓고 생각하게 되면 생각보다 환자들의 회복이 매우 빠르고 일상생활 복귀가 쉽습니다. 만약 임파선 곽청수를 시행하셨다면 수술을 시행한 팔로 주사를 맞거나 혈압을 재고 강한 스윙을 하는 것 등 임파 부종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는 자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외에 수술 후 가장 중요한 관리라면 당연히 의사의 치료 지침에 성실히 임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환자들이 항호르몬제를 5에서 10년 먹어야 한다고 하면 중간에 빼먹거나 자의로 중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항암 치료나 표적 치료를 시행하자고 하면 겁이 나고 힘들기 때문에 중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정기 검진을 꾸준히 잘 해주셔야 재발을 하더라도 조기에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성실함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유방암의 좋은 생활 습관 관리에는 하루에 30분 이상의 꾸준한 약간 땀이 날 정도의 운동이 유방암 위험도를 낮춰준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특히 폐경 후 여성이라면 비만이 유방암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정상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조기 검진과 진단을 통한 빠른 치료는 암이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닥터 DJ 오늘은 유방암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